이거 정말 편한데요 이거? 와. 자, 잠시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감탄한 게 뭐냐면 소름 돋네? 자, 이제 주행을 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점은 뭐든지 간에 시인성이 좋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달려 있어서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을 보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다 돼요. 물론 유선이지만 다 되기 때문에 티맵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노말, 스포츠. 에코는 아무래도 전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팅값일 테고, 노말은 그냥 평소 운전하는 그 정도의 세팅값, 스포츠는 조금 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세팅값인데, 사실 이륜차에서 그런 세팅값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륜이면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상시 4륜 모드가 되면서 강한 출력을 내고 토크를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모터도 하나고 엄청난 유의미한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행 질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 질감 하면은 이제 되게 뭐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갈리는데, 주행 질감은 테슬라 볼트 EV가 살짝 나아요. 주행 질감은, 승차감이 아니라 주행 질감은요. 왜냐면은 모델 3나 이제 뭐 볼트 E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서스펜션 세팅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행 이렇게 치고 다니고 시속 한 100km, 80km, 120km 선에서는 오히려 깔끔하고 무난하게 잘 나간다.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세팅값을 가지고 있어서 볼트 EV를 오래 타고 딱딱한 서스펜션을 계속 경험했던 저에게는 약간 차가 위아래로 출렁거린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약간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테슬라 볼트 EV가 딱딱한 서스펜션 값이 치고 달리는 데에는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차도 가속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전기차는 모두 다 그렇겠지만 토크라는 게 차츰 올라가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초반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가속감 자체는 뭐 내연기관 차들은 뭐 아무리 어떤 비싼 차를 가져다 놓다고 한들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점이 차선을 변경할 때나 끼어들기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치고 나가면서 끼어들 수 있고 치고 나가면서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속도를 살짝 낮춰보고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빠른 가속이 이루어지는지. 고속도로니까 한 5, 60 정도로 줄여보고 100까지 얼마나 튀는지를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말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3, 4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100까지 확실히 토크가 세다 보니까 한 번에 튀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우리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이 변속되면서 이제 미션 변속 충격도 있고 울컥하고 나가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약간 범퍼카 같은 느낌이 있고 울컥거림이 전혀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노말 모드에서 세팅은 그렇고요. 한번 세팅감을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에코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속도를 약간 낮춰서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자, 속도를 줄여봤고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웬만한 전문가 아니고서야 제가 봤을 때는 에코와 노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사실 에코로 둔다고 해서 뭐 출력이 저하되는 그런 성능이나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멀이라고 해서 출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두 개의 가속감은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는 조금 기대가 되는데 시속 40 정도에서 바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사실상 이륜이고 모터가 한 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어떤 출력에 대한 느낌을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반에 토크가 한 번에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다 터지는 토크고
어차피 가는 거, 가속감에 있어서는 그거의 차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만약에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내가 조금 쏘고 다니는 거다 하면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치고 나가는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레이턴시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완전 범퍼카 같은 주행 질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약간은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스포츠 모드에서 밟으면은 한 0.1초만에 튀어나간다 그러면은 에코 모드는 한 0.3초고 노멀 모드는 한 0.2초로 정말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에코 모드 했다가 스포츠 모드 하면 느끼겠지만 노멀에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인간이 느낄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주행 질감 면 차이에서는 약간 물렁물렁한 서스펜션 세팅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산차 서스펜션 세팅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HDA2 레벨 2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크루즈 모드가 있죠. 크루즈 모드와 차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선 유지 기능을 한번 틀고 한번 살짝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살짝 잡기만 하고 지금 차선이 약간의 공유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저는 안 잡고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 차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약간의 공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률에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테슬라와의 차이점이 있죠. 네, 테슬라는 핸들을 조금 오랜 시간 떼도 되지만 얘는 핸들 떼면 바로 잔소리합니다. 거의 한 10몇 초 안에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거 부분을 제외하고 내가 잡고만 있다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유지에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선 유지 기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크루즈 모드는 HDA1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속도로 앞에 있는 차간 거리를 맞춰주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앞차와 살짝 한번 붙어 볼게요. 그럼 속도를 줄여서 이제 거리 계산을 해서 속도를 줄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차랑 천천히 붙고 있고요. 자, 제가 차간 거리는 최대한 긴 모드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앞차에 차가 있으니까 속도를 스스로 줄이네요. 전 이 기능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제정신일 수 없어요. 항상 컨디션이 좋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정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졸음운전이 될 수도 있고 잠깐 멍을 때릴 수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앞차와 여유로운 간격을 두고 지금 차선 유지를 하면서 크루즈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한데요, 이거? 왜냐면은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모드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속도로 가요. 차가 있든 없든 그냥 시속 100으로 정해놓으면 100으로 갑니다. 그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이게 차 간 유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회생 제동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0단계로 했을 때는 우리는 내연기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가속한 다음에 엑셀을 밟지 않고 엔진이 돌아가는 힘으로만 가잖아요. 똑같이 0으로 설정했을 때는 거의 그거와 흡사한 느낌으로 주행을 해줍니다. 엑셀에서 바를 때도 속도가 그렇게 급속도로 줄지 않아요. 지금 테슬라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많이 불편을 겪으시는 게, 엑셀에서 바를 때면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서 멀미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모드를 0으로 했을 때는 전혀 그런 이질감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생제동 1단계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회생제동 1단계는 확실히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회생제동 1단계는 울컥거림이나 그런 건 없고, 차가 속도가 빠르게 줄어드는구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얹어놓고 있는 그 정도의 회생제동이 느껴집니다. 회생제동 2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85로 달리고 있고, 한번 엑셀에서 발을 떼볼게요. 속도를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정말 눈에 띄게
그냥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있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미에 대한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은데, 보조석이나 뒷좌석에 타게 되면은 갑자기 얘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멀미가 심하신 분들한테는 좀 큰 멀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생제동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차주분들이 운전을 하시게 되면 2단계부터는 확실히 멀미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 자,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단계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면 네, 거의 정차할 것 같은 느낌으로 급감하게 돼요. 물론 3단계까지는 완전 정차는 되지 않지만 정말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려서 약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나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구나. 만약에 3단계로 해서 설정을 해서 다니실 분이시라면 웬만하면 혼자 운전하실 때 3단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회생제동의 최종 단계 I페달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아도 돼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정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발을 떼볼게요. 자, 네, 지금 아이페달 모드를 사용해 봤는데 이거는 급브레이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예요.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페달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시내길, 교통 신호가 많은 그런 길에서는 아이페달로 원페달 드라이빙을 이용하면서 주행하시면 막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운전 피로도를 좀 더 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이페달이 정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느낌으로 확실히 회생제동이 걸리네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0단계로 놓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1열에만 되어 있어요. 확실히 1열에서는 조용합니다. 풍절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시속 100에서 12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있는데 풍절음에 대한 그건 없는데, 오히려 이 노면, 이 도로에 대한 소음과,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엔진이 돌아가는 잉 하는 소리가 느껴져요. 제가 귀가 좀 밝은 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소음을 제외하고서는 풍절음이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확실히 이중접합 유리라서 그런지 1열은 조용한데 뒤쪽에서 풍절음이 약간 들어오는 약간 좀 신기한 사운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차 전체에서 풍절음이 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뭔가 뒤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창문을 열어놨나요? 아닌데, 창문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뭔가 뒤쪽에서 풍절음은 조금 들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주행을 약 한 30km, 25km 정도 했는데, 자, 승차감, 제가 앉았을 때 편안함이 어떻게 느껴지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여기 보면은 전동 시트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 시트로 움직일 수 있고, 허리도 이렇게 받침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허리를 좀 더 깊게 받쳐줄 것이냐 얕게 받쳐줄 것이냐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내 몸에 맞는 어떤 자세를 잡을 수 있어서 장거리 운전하는데도 피로감이 좀 덜할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기준으로 실내 공간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지금 자, 급하게 커브길인데 한번 이 커브를 이 차가 잘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이건 안 되네. 네,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정도의 커브길은 이 차가 잡아주지 못한다. 확실히 이 주행 보조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확실히 좀 테슬라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이 차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행 이제 어느 정도 시속이 붙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 됐을 때는 핸들이 무거워져서 괜찮은데, 이 저속 주행일 때는 핸들이 너무 가벼워요.
핸들이 진짜 얕은 힘으로도 휙휙 돌아가서 대부분의 국산차들의 이 핸들 저속에서의 세팅값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무겁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너무 가벼워서 이게 자칫하면은 옆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유턴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휠 베이스가 짧아서 가져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휠 베이스가 아무래도 아이오닉이나 EV6에 비해서는 현저히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유턴하는 게 편하죠. 회전 반경이 짧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차할 때도 좌회전 들어가기, 우회전 들어가기에도 포지셔닝이 되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헤드 부분인데요. 이 헤드 부분을 이렇게 당김으로써 내 머리 위치에 맞게, 내 목 위치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서 운전하실 때 목 아프잖아요 이러고 있으면은 딱 붙여서 앞으로 끝까지 당기면 딱 붙여서 쉽게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정말 보기 편하고 광활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솔직히 이 정도는 사이즈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차의 사이드 미러는 흠잡을 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주행 질감이랑 어떤 주행 능력, 그리고 주행 성능,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뭐 한국인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차가 중국 배터리를 이제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기업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바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독점의 형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한국 차라면 한국 기업과 함께 이제 공생하면서 협력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니로 EV가 조금 미워 보이기는 하네요. 차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옵션도 좋지, 디자인 너무 괜찮아요. 실내에 앉았을 때 정말 EV6와 별 다를 것 없는, 크게 다를 것 없는 디자인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광활한 디스플레이, 광활한 센터 패시아 등등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차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는 정말 그 돈씨가 너무 잘 어울리는 차예요.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이걸 하든, 그 돈이면 차라리 이걸 사고 기름값을 보태야 돼. 왜냐하면 이 차는 대체재가 너무 많아요. 차량 가격을 올리면 프리미엄 전기차급인 아이오닉 EV6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아예 가성비로 갈 거면 뭐 쉐보레 이코녹스, 볼트 EV, EUV 등 4천만원 초반대의 저렴한 전기차들도 즐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차를 뽑아야 될 이유는 없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사운드를 또 놓칠 수 없겠죠. 이 차는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를 잠깐 들어봤는데 물론 현대 기아에서 옵션으로 들어가는 옵션 사운드도 엄청 대단한 사운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기본 사운드는 볼품이 없습니다. 제가 사운드를 정말 좋아하고 신경 쓰는 편이라서 꼭 사운드 옵션을 꼭 넣긴 하는데, 기본 옵션은 정말 기본이에요. 노래를 듣기 위한 어떤 스피커들이 아니라 이제 안내를 하기 위한 스피커다. 왜냐면은 베이스에 둥둥 치는 느낌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높은 고음역대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기본 그 자체다. 만약에 돈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보스나 뭐 메르디안 등등 현대 기아가 옵션으로 제공하는 소리 옵션은 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그 현대 기아가 주장하는 옵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우퍼가 하나 들어가는데 몇십만원 추가. 사실 바깥에서 싸제로 튜닝을 하게 되면 진짜 100만원 돈, 200만원 돈 쉽게 들어가는 돈인데, 그걸 옵션으로 추가를 몇십만원 돈에 해준다는 거는 개 이득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옵션을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에서 음악을 특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요. 근데 여기서 이 차의 크루즈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핸들을 잡으세요가 터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의 압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쥐고 있으면 경고등이 떠요.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한 번씩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확실히 이건 좀 불편하네요. 이거는 약간 좀 터치식이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잠시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감탄한 게 뭐냐면, 크루즈 모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제가 핸들을 틀잖아요. 그러면 이 끼어들기라는 걸 인식하고 속도를 올려줘요. 이거 소름 돋네? 진짜 편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옛날 자동차들 보면은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좀 위쪽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굴로 막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포지션이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쪽으로 오는 이런 바람들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확실히 잘 맞는 차다. 어디 하나 옵션 빠지는 거 없고, 시트 편안하고, 승차감 좋고, 주행질감 괜찮고, 가속감 미쳤고, 정말 잘 만든 차인데, 정말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바로 현대기아가 자랑하는 800V 인버터 시스템, 충전 시스템, 고속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과 가격대예요. 800V 시스템이 빠지고 이것저것 프리미엄급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빠졌다면 좀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 4천만원 후반대 가격을 형성하는 이 차 자체가 너무 포지셔닝이 애매하다. 승차감이나 자동차 자체의 만듦새, 그리고 단차 이런 부분은 확실히 현대기아가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요즘 디자인이 미쳤어요. 기아는 디자인을 너무 깔끔하게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까지 모두 테스트가 완료된 니로 EV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점을 한번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점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새로운 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